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들은 나 없이 몰디브로 떠났고 나는 그 돈으로 나를 키워준 사람들을 위한 빌라를 예약했다. 28,000달러. 그 가격은 그들의 배신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28살, 이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은 나를 문제아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재벌 그룹의 중간 관리자,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척하는 가정주부. 동생은 그들의 자랑거리, 유학 다녀온 엘리트.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그림자, 그들의 비밀을 짊어진 희생양. 오빠, 이번 휴가는 가족끼리만 가자. 내가 있으면 분위기 안 맞아. 동생의 메시지가 아직도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배제였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의 범죄를 대신 짊어졌다. 회사 비리, 뇌물, 그 모든 것을. 나는 청소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몰려가 감옥에 갔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대신하면 가족이 살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날 나는 복수의 불씨를 피웠다. 가족이 몰디브로 떠난 직후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내 통장에 쌓인 돈, 아버지의 사과로 준 돈, 어머니의 용돈, 동생의 대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28,000달러짜리 몰디브 빌라. 하지만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다. 고아원에서 나를 키워준 수녀님들, 거리에서 나를 구해준 할머니,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었다. 그들에게 보내는 선물. 가족의 휴가를 빼앗는 내 첫 번째 복수. 비가 그치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거리, 그 아래로 사람들 무리가 흘러갔다. 나는 그중 하나도 아니었다. 더 이상.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터였다. 배신의 대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아원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이 서 있는 그곳. 수녀님은 여전했다. 70대 중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다. 수녀님, 다 같이 몰디브로 가세요. 제 가족이 아니라 제 진짜 가족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이런 돈을 어떻게... 나는 웃었다.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조금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왜 통장을 비웠어? 돈이 다 사라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휴가 즐기세요, 엄마. 나 없이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켰다. 다음 단계,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10년 전 그 사건의 증거,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아버지의 회사, 한성그룹, 재벌의 전형, 부패의 상징. 나는 해킹 도구를 열었다. 아니, 전문가를 고용했다. 다크웹에서 만난 그림자. 비용은 5,000달러. 그는 웃으며 말했다. 쉬운 일이지. 내 아빠 비리 산처럼 쌓여 있어? 며칠 후 파일이 도착했다. 뇌물 증거, 세금 탈루 기록, 심지어 동생의 유학 자금 출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제국을 지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 민준의 폭력 사건 조작 증언. 내 이름 아래 아버지의 서명.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SNS에 올릴까? 아니, 너무 단순하다. 복수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걸로 소송 걸어요. 하지만 공개는 하지 마세요. 가족이 먼저 무너지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10년 전 감옥. 차가운 벽, 울음소리. 왜 나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내가 약하니까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복수의 새벽. 복수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성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된 탑 로비에서 직원들이 나를 알아봤다. 회장님 아드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이 빨라졌다. 아버지의 방은 넓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 나도 있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민준아, 앉아. 아버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돈은 왜 뺐어? 휴가 비용이었어. 나는 파일을 던졌다. 이게 뭐예요, 아빠? 내 인생을 망친 데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내가 잘못한 거였어? 잘못. 제가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을 피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야? 이제 와서 왜? 희생. 그건 배신이에요. 나는 일어섰다. 몰디브 빌라 예약했어요. 하지만 수녀님들 위해.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그의 눈에 불꽃이 스쳤다. 내가. 그 돈으로. 그는 전화를 들었다. 경호원, 여기 와. 하지만 나는 이미 나와 있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동생을 노리기. 동생, 지은. 25살,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다. 해외여행, 명품, 가족 사진 나 없는? 나는 그녀의 카페로 갔다. 홍대 거리, 힙한 분위기. 오빠, 그녀가 놀라 물었다. 휴가 어땠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돈 없애? 너희가 나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버려. 나는 그녀의 비밀을 꺼냈다. 파일 속 그녀의 유학 자금, 아버지의 뇌물. 이거 공개하면 내 커리어 끝이야. 그녀가 울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아빠. 너도 공모자잖아. 나는 나왔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웃고 있었다. 나도 예전엔 그랬다. 하지만 배신이 모든 걸 바꿨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제발. 가족이야.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기억났다. 감옥 갈 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엄마, 당신도 알았잖아요. 그녀가 고백했다. 내 아빠가 강요했어? 하지만 내가 강했으니까 강하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저주였다. 나는 밤을 새웠다.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한성그룹 주식 매도 유도, 언론에 힌트 던지기, 가족의 명예를 서서히 갉아먹기. 하지만 마음 한구석, 후회가 스멀스멀. 이게 정말 정의인가? 다음 날, 그림자로부터 메시지. 더 큰 비밀 발견. 내 어머니의 불륜, 이 충격. 어머니. 그녀의 연인, 회사 임원. 그게 아버지의 비리를 숨긴 이유. 실타래가 더 얽혔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어머니를 용서할까, 아니면 파괴할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언론에 익명 팁을 보냈다. 한성그룹 뇌물 의혹. 뉴스가 터졌다. 주식 폭락, 아버지의 인터뷰.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의 말은 코미디였다. 집안은 지옥이었다. 동생이 찾아왔다. 오빠, 그만해. 우리 다 망할 거야. 의 그녀의 눈은 공포에 젖어 있었다. 망하라고. 너희가 나 망친 대로.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었다. 오빠, 그때. 나도 울었어. 하지만 아빠가 민준이가 원해라고 했어. 원해? 내가. 그 순간 의심이 싹 텄다. 내가 정말 희생을 선택한 건가? 나는 과거를 파헤쳤다. 감옥 친구, 이제 변호사 된 그 내 사건, 조작 흔적이 많아. 하지만 내가 서명했어, 서명. 기억 속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펜을 쥐게 한 장면. 분노가 뒤집혔다. 가족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한 건가? 아니, 그건 변명.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할 차례. 나는 그녀의 연인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떨고 있었다. 민준 씨, 제발. 당신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 그게 비리를 덮은 이유. 그는 고백했다. 회장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양으로. 모든 게 연결됐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륜을 알았고 나를 버림으로써 복수한 거였다. 가족 내부의 배신 더 깊었다. 나는 결정했다. 공개. 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생의 유학 자금만. 그녀의 커리어 붕괴. 뉴스, 재벌딸, 뇌물 자금으로 유학. 그녀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 곁에 섰다. 오빠. 왜, 그녀의 속삭임. 나는 울었다. 미안. 하지만 정의야. 정의. 그건 논쟁거리였다. 나는 복수자인가, 파괴자인가? 독자들이 나를 비난할 터,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준아, 그만. 내가 다 인정할게. 그의 눈에 눈물이 진짜일까?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인정. 너무 늦었어. 그날 밤, 폭풍. 서울의 눈보라. 나는 고아원으로 갔다. 수녀님들이 몰디브 사진을 보여줬다. 고마워, 민준아. 그 미소가 나를 구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절정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족 회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나 테이블 위에 파일이 쌓여 있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의 목소리. 당신들의 가족. 나는 아니었어. 나는 어머니를 봤다. 불륜, 아빠의 비리, 다 알았죠? 그녀가 무너졌다. 민준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는 나를 의심했어?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동생이 소리쳤다. 오빠, 너도 잘못했어. 그때 폭력, 내가 시작한 거잖아. 시작. 그건 학교 왕따 때문이야. 당신 아빠가 회사 스트레스 풀려고 나한테 화풀이 한 거. 논쟁이 격렬해졌다. 아버지가 총을 꺼냈다. 장난감 아니, 진짜. 다 끝내자.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멈췄다. 아빠, 쏘세요. 그럼 당신도 끝. 그 순간, 티스트. 동생이 말했다. 아빠, 그 총 10년 전 사건 때 썼던 거예요. 민준 오빠 대신 아빠가 쏜 거. 충격. 아버지가 나 대신 총을 썼다. 아니, 그 사건은 폭력, 무기 없었는데. 무슨. 아버지가 고백. 내가 맞았어.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 연인을 쏘려 했어? 실수로 내가 다쳤고 내가 조작했어. 너를 감옥 보낸 건 증인을 사라지게 하려고.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피해자, 가해자, 복수자. 가족은 나를 구하려 했지만 더 깊은 비밀로 파묻혔다. 독자들은 누구 편?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배신, 동생의 무지, 내 복수. 나는 총을 빼앗았다. 이제 끝 하지만 쏘지 않았다. 대신 경찰 불렀다. 경찰이 왔다. 아버지 체포, 어머니 자백, 동생 보호. 나는 증인. 재판은 미디어 광란. 재벌 가족의 어두운 비밀.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요. 트위스트, 재판 끝, 동생이 편지. 오빠, 나도 복수할게. 하지만 너를 위해 그녀는 증언으로 아버지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화해. 아니, 불편한 동맹. 결말은 비극적 행복. 나는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수녀님들과 몰디브 추억. 가족은 감옥, 하지만 나는 재생. 복수는 승리인가, 상처인가? 독자들이 판단할 일. 서울의 봄, 벚꽃 피는 거리. 나는 걸었다. 배신의 그림자, 이제 빛 속으로.